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관리, 식사 계획과 안전한 조리에 대해서 가정 수업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시험 보기 직전 마지막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집중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6번 프린트와 7번 프린트를 준비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학습지 6번 뒷장이에요. 그래서 6번 앞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지난 시간에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먼저 배웠었고, 안전한 식품 보관 방법, 학습지 6번 뒷장에 있는 안전한 식품 보관 방법은 오늘 이 시간에 한다고 얘기했었죠. 일단 안전한 식품 보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일단 식품의 보관은 식품의 맛과 신선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품을 올바르게 보관하지 않으면 식품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질된 식품은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입한 식품을 알맞은 방법으로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실온 보관, 건조 보관, 냉장 보관, 마지막으로 냉동 보관이 있는데요. 실온 보관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실온 보관이라는 거는 환기가 잘 되는 실온, 약 20도 내외를 실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온 보관해야 할 식품들은 곡류나 콩류, 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통조림, 과자류 등이 있어요. 먼저 곡류나 콩류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자와 고구마는 종이 상자나 바구니에 담아서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돼요. 특히 감자는 햇빛을 받거나 오래되면 초록색으로 변하고 싹이 나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과 싹이 난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어요. 이것은 열에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과량 섭취하게 되면 위장장애나 신경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메스꺼움이나 설사, 구토, 위경련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마비나 환각,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솔라닌 중독은 성인 기준으로 약 200에서 300mg 정도인데 400mg 섭취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이 변한 감자나 싹이 난 감자는 섭취 시 주의 시 요구가 되겠. 색이 변한 감자나 싹이 난 감자는 섭취 시 주의를 색이 변한 감자나 싹이 난 감자는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마늘과 양파는 그물망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통조림이나 과자류는 싱크대 선반에 수납을 많이 하고 유통기한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조 보관이라는 것은 말려서 보관하는 건데요. 곡류, 고추 등의 채소나 건조 해산물 등이 이 건조 보관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보존성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보존성이라는 것은 수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수분의 양이 많을수록 보존성이 떨어지게 되고 수분의 양이 적을수록 보존성이 증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이거랑 관련이 되는 내용이겠죠? 원하는 식감을 얻기 위해 수분을 증발시켜 보관하는 것을 우리가 건조 보관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연, 바람으로 건조를 시키냐, 요즘에는 기계를 사용한 식품 건조기를 사용해서 건조를 시키냐에 따라서 또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봐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냉장 보관과 냉동 보관을 볼 텐데요. 냉장고 안에서도 미생물이 번식 가능하기 때문에 청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으면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식품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전체 용량의 70% 정도만 채워야 합니다. 냉기 순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식품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계란과 물, 음료수, 우유, 유제품류, 뜨거운 음식, 육류, 어패류, 채소, 과일류는 냉장 보관을 하는데요. 계란은 오래 보관할 계란은 포장 용기 그대로 냉장고 안쪽에 보관을 하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금방 소비할 것만 보관합니다. 그리고 물이랑 음료수는 자주 섭취하는 물과 음료수는 냉장실 문 쪽에 보관을 하고 우유, 유제품류는 유통기한 넘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뜨거운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에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그대로 냉장고에 식히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면은 그 뜨거운 열기가 다른 식품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식품들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식힌 후에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 어패류는 냉장실 중 온도가 낮은 곳에 보관하고 생선은 가능한 핏물을 제거한 다음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어패류는 깨끗하게 씻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합니다. 채소, 과일류는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보관을 하고 채소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냉동 보관하는 것도 육류와 어패류, 냉동 가공식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 밀폐 봉지나 용기에 넣고 구입 날짜를 적어서 보관하는 것이 우리가 관리나 보관을 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겠죠. 유통기한도 지키고 냉동 가공식품은 이것 또한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프린트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프린트네요. 이 단원은 가족의 안전한 식생활 중에서 식사 계획과 안전한 조리에 관련된 프린트입니다. 가족의 식사 계획에서 가족의 식사 준비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식사 준비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계획하기, 준비하기, 조리하기, 마무리하기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계획하기 단계부터 먼저 볼게요.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가족의 영양, 기호, 경제, 능률, 위생을 고려하여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재료나 주방기기 및 조리도구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조리하기 단계에서는 이 순서를 지켜서 조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재료를 계량하고 다듬은 다음에 씻고 썰어주고 가열한 다음에 맛내기를 해줍니다. 가열하기 단계에서는 식품에 맞는 적절한 가열 방법을 선택하고 가열 시간이나 온도에 주의해야 된다는 주의점이 있어요. 그리고 맛내기 단계에서는 설탕, 소금, 식초, 간장 순서대로 양념을 넣어주는데 그 이유는 입자 크기가 큰 순서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입자를 가진 설탕부터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까지 잘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재료 계량, 다듬기, 씻기, 썰기, 가열하기, 맛내기 이 순서로 조리하기 단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기 단계에서는 설거지와 정리정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는 하기 전에 남은 음식은 뚜껑 있는 그릇에 옮겨 담고 냉장 보관한다.
냉장 보관할 때는 뜨거운 음식은 무조건 식혀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세제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깨끗이 헹구어서 세제가 그릇에 남지 않도록 한다. 행주는 매일 삶거나 소독하여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기 단계까지 살펴봤어요. 그 아래쪽에 이제 안전한 조리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한 조리는 조리 전과 조리 중, 조리 후의 안전 확인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 가스 안전부터 살펴보면 조리 전 가스 안전은 환기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점화 시에 파란 불꽃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빨강이나 주황 불꽃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파란 불꽃이 나와야 잘 점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옆에 물건이 놓여 있으면 치우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식품 안전 측면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 적절히 보관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조리 중에는요, 조리 안전을 보면 칼과 도마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도마 사용법이 있어요. 먼저 쓸 때마다 세척하기, 재료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하기. 왜냐하면 교차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소독하기, 네 번째 오래된 것은 교체하기. 이게 올바른 도마 사용법이에요. 그리고 가열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조리 안전에 해당합니다. 식품 안전 측면에서는 조리 중 금방 상할 수 있는 재료는 냉장 보관하고 실온에 음식을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조리 후 안전 확인을 볼게요. 이때 조리 안전 측면에서는 조리 후 정리정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연소는 잘 되었는지,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할게요. 연소라는 건 불이 꺼지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 이것과 반대로 우리가 조리 전에는 점화할 때를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조리 후에는 연소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비교해가지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 가스 밸브는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 측면에서는 남은 식재료는 올바르게 잘 보관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잘 처리하였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조리 후 안전 확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리 후 안전 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 가열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가열기구를 사용할 때는 열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불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덕션이나 오븐 사용을 할 때는 화상에 주의하는 것도 여기 조리 중 조리 안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학습지 7번까지 다 봤고 3시간 동안 학습지 1번부터 7번까지 정리를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겠지만 여러분 모두 다 기술 가정 100점 맞을 수 있기를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등교하는 날이 물론 시험 날이지만 그때 웃는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